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보시기에 앞서서 꼭 불편하시더라도 구독을 새롭게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미 누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서는요, 또 한 번 누르면 그게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르지 마시고 빨간색 버튼이 켜져 있는 분들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 지인들께 전옥현의 안보정론 많은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75주년인데요. 매우 불행한 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같이 더군다나 광복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망언을 해대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원웅 씨인데 전에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죠. 뭐 정말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막말로 한다면. 이 김원웅 광복회장인데 오늘 기념사가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파양의 발단이 됐습니다. 바로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김율근 제주도 지부장이 대독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이승만 친일파와 결탁했다. 안익태 민족 반역자다. 현충원에는 독립군 토벌의 앞장선 자가 묻혀있다. 대한민국이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있다. 나라가 되었다. 이런 골조의 이 경축사를 대독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더군다나 광복회장이 할 연설문입니까? 매국자가 매국노가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통 역사를 부정하는 이러한 김원웅 즉각 광복회장직에서 파직시켜야 한다는 것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 지사 오늘 아주 임기응변이 굉장히 좋았어요. 현장에서 본인이 준비해왔던 경축사를 읽지 않고 즉석 연설을 했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편향된 역사, 이런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 기념사를 대독하게 만든 이 처사도 매우 유감이고 제주도 지사로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김원웅 광복회장에 제가 뭐 광복회장이라고 붙이고 싶지도 않네요. 갑자기. 이런 사람은 이 파직 정도가 아니라 이 국가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중요한 광복회장 자리에 앉아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절대 용납하지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이런 사람은 재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역사 교육에 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일격을 놓았고 이 통합당 차원에서도 친일청산을 경축사 낸 김원웅에 대해서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깜냥도 안 되는 광복회장이 망나니 짓을 하고 있다. 허은하 대변인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반일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송파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박정희 전두환 당에서 몸담았던 독재의 후예가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래도 김원웅이하고 짝짝꿍하고 손을 잡고 나온 아주 축사 깊이 새기겠다라고 한 사람이 박주민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박주민이 이번에 당대표 나왔잖아요. 바로 친문 세력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꼼수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김원웅 회장의 얘기에, 이 축사에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얘기했으니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민주당 이 당권 주자로 나섰으니 참 큰일입니다. 이게 집권 여당의 당권 주자를 노리는 사람이, 도전하는 사람이 할 일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중에 핵심적인 북한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북한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쓰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얼마나 그동안에 망신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쓸 수도 없고, 더군다나 바로 엊그제 13일날 김정은이가 외부 지원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외부의 수혜 지원 절대 받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본래 수혜 지원 얘기를 오늘 광복 경축사에서 좀 넣으려고도 생각했는데 뺐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특색 중에 하나고, 또 일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얼마나 세게 비판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은 일본과 관련해서는 이
이 징용 문제, 일본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법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렇지만은 일본 정부 언제든지 마주 앉아서 협의할 용의가 있다. 꼬리를 팍 내렸어요. 작년 1년 내내 일본하고 맞부딪히고 맞짱 그야말로 상당하게 이 북한보다도 더 적대시하는 대일 정책을 썼는데 금년도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반일 감정 하나만으로 일관하기에는 외교 무능, 무책임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찍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의 지지가 지금 계속 빠지잖아요. 그래서 느닷없이 1년 만에 꼬리를 팍 내린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색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오늘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10조를 꺼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헌법 10조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 헌법 10조에는 이 국민 행복권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국민 행복권. 이 행복한 국민. 그래서 느닷없이 국민 행복권을 꺼내 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우리 국민들이 밖에서 해외에서 인질로 잡혀 있었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구출해 냈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헌법 10조를 꺼냈어요. 그래서 국민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이거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죠. 그야말로. 자, 북한에 지금 우리 국민 몇 명이나 억류되어 있습니까? 인질로. 무려 6명이나 인질로 되어 있는데 1년에 정상회담 3번 할 줄 알면서도 단 한마디 입에 뻥끗도 안 했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 국민들을 바로 우리 한국으로 보내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우리 국내에 북한 어민들 이렇게 우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구제하자마자 바로 그냥 급속도로 송환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은 대통령의 생각이고 조치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 10조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10조를 갑자기 인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야말로 북한 김정은이 손에 지금 잡혀있는 인질 6명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의 진정성이 어떻게 우리가 진정성이 있다고 믿을 것이냐. 헌법 10조를 말하기 전에 오늘 경축사에서 김정은이 북한 얘기 한 번도 못할지라도 북한에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조속히 보내서 진정한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 시대를 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경축사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우리가 GDP 성장 1위 한다는 것은 계속 강조했어요. 금년도에는 1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것이 통계치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렇지만은 내년도의 경우는요. OECD 회원국이 총 37개국이잖아요. 그 중에 내년도는 현행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보면 34위 맨 꼴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치인데 그 얘기는 일체 안 하고 1위 할 것 같다. 현재 1위 하고 있다. 이것만 강조했으니 얼마나 다급하면 여론에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헤쳐나가려고 그야말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오늘 비가 오고 있고 또 이 확진자 금년도 들어와서 최고 많은 166명이 하루에 어젯밤 0시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타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도심 집회가 꽉 찼습니다. 광화문 일대, 경복궁역 일대, 그 다음에 이 종각 일대, 시청 앞 일대까지 꽉 찼어요. 지금 현재 수만 명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이 언론에 보도된 이 그림을 보면 사진 찍힌 내용을 보면 한 수십만이 운집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꽉꽉 찼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이 국정 실패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 독선적 국정 운영이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집회 인파가 갑자기 몰려들므로써 이 경찰이 설치했던 인도와 차도를 딱 이 격리 차단하는 펜스도 다 치우게 되고 이 차도도 완전히 시위대에게 밀려서
경찰이 차량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늘 시위대가 대규모로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꼼수가 있었어요. 바로 민노총인데, 본래 민노총은 안국역에서 하게 돼 있는데 안국역 일대가 이 서울시에서 이 불허 조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강역 쪽으로 옮겨가지고요, 집회를 하면 불법 집회가 되니까 집회가 아니고 집회를 가장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대미, 이 반발하는 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하라, 그 다음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라, 이렇게 연호를 외치면서 종강역 일대에서 1시간 이상을 시위를 벌였다. 이런 것도 이 민주노총의 꼼수인데, 그래서 이 민주노총은 한반도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한반도기를 들어가지고 기자회견을 빙자해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광화문 일대에서는 우리 보수 우파 단체들이 이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청와대까지 진격을 하고 가다가 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이 경복궁역까지만 진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위대가 본래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커지고, 그리고 시위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반정부 이런 집회 성격을 띠에 따라서 더군다나 이제 법원에서도 이 부분적으로 집회를 승인한 그런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회는 승인이 났어요. 이 동아면세점 앞에. 그래서 이 다른 우파 단체들이 동아면세점 앞에서, 즉 시위가 허용된 동아면세점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어요. 예컨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국본 이런 데서도 바로 이 일파만파가 신청한 동아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불법 집회다, 그리고 이 방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경찰 당국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무려 29명의 전담 수사팀 TF팀을 경찰이 편성을 해가지고 집회 금지 명령과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몇몇 단체들이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그래서 집시법 위반, 교통방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이런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에 전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오늘 집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정부 여당이 얼마만큼 반성하는 의미에서 국정의 기조를 어느 정도나 이게 수정해 나갈지 우리가 지켜봐야 봐야 되는데요.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오늘 오래간만에 조국 사태 이후로 오래간만에 이 보수 우파들의 이 결속력이 다시 한번 표출이 됐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는 통합당에 대해서 주문하고 있는 것이 광화문 집회 태극기 세력과는 선을 그어라. 그래야만이 중도층이 돌아온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15 광복절 기념으로 해서 MBC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MBC가 광복절 기념 바로 오늘 굉장히 여당한테는 중요한 날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 굉장히 민감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MBC가 왜 이런 날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잘못됐다고 하는 비판이 50.8%나 나왔고 잘하고 있다는 것은 45.8%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왜 밝혔을까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MBC가 이제 여권에 또 이 여론이 확 바뀌니까 등을 돌리고 또 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4월 달에 MBC가 여론조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50점 잘하고 있다가 45.8%밖에 안 나왔는데 무려 넉 달 만에 12.5%나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는 11.3%가 늘어나서 50.8%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MBC 조사에서 부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 9월 달에 조국 임명 이후 처음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역별로 보면 부정적 평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30대, 40대는 긍정이, 50대, 60대는
부정평가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35.8%, 미래통합당 27.4%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총선 직전인 3월달 실시한 결과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6.4%가 떨어졌고 통합당은 3.3%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무려 10% 정도 차이나 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의 경우에는 이낙연 22.8, 이재명 21.4, 그 다음에 홍준표 5.2, 안철수 4.7인데요. 여기서 참고하실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대검에서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 이렇게 해서 빠졌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8월 15일 저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전옥현 안보정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